자, 교과서 253페이지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자, 봐보세요. 여기에 큰 타이틀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일어나요. 첫 번째 뜻이 있겠죠. 두 번째 대상이 있어요. 세 번째 제한이 있어요. 제한. 네 번째 신청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첨부 정보가 있어요. 여섯 번째 등기 실행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모르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처음에 갈 때 이러세요. 요 글자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고, 지적으로 치면 신규 등록이고, 등기로 치면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럼 책의 제일 위로 가보세요. 의의를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등기 기록에 개설하는 밑줄을 긋습니다. 최초 열애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대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에 보는 겁니다. 1번에. 일권주의의 원칙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일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의 전부를 낸다. 자, 죽었습니다. 부동산의 특정 일부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됐죠. 그죠?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서 세 가지를 딱 공부할 때 요거는 이해됩니다. 부동산의 일부, 제가 수업할 때 이래 말했죠. 부동산의 일부는 토지의 일부를 갖고 설명해도 돼. 건물의 일부를 갖고 설명해도 돼. 그러나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가. 그래서 항상 제가 얘들 때 우리 집의 아파트에 방이 4칸이다. 요 방 한 칸이 부동산의 일부지. 맞아요? 네. 그럼 방 한 칸만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보존 등기 안 된다는 거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럼 이제 키는 이겁니다.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분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거든. 오덱스타 XX.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지, 지분. 그래서 지분에 안 되는 거는 꼭 외워두는 겁니다. 지분에 안 되는 거. 처음에 지분만 보존 등기는 오덱스타 X. 자, 이게 그냥 요 놔두겠어요. 지분의 용익권은 오덱스타 X. 용익권은 지분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공유 지분 아닙니다. 상속 지분입니다. 상속 지분.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 요거 이해한다, 못 한다? 좋다. 요거는 이해했어요, 뭐랬어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하고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전.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그림을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1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가평에 전원주택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억씩 투자를 했으니까 두 사람이 공동소유하지. 공동소유하니까 지분이 있지. 맞죠? 그러면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두 사람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야지. 맞다? 맞지. 그런데 그 중에 혼자가 가서 2분의 1의 지분만 보존등기 한다. 이거는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일단 갑을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이 지분을 매매할 수는 있냐, 없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매매할 수는 시작 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글자의 차이점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소유권 보존이고,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아버지가 있고, 자식 3명이 있어요. 다른 조건은 없다고 칩시다.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 3명이 각각 법정 상속을 받겠지. 그럼 상속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할 때 혼자 와서 지분만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등기가 갈 때 이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서 등기를 해가 각자 해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된다, 안 된다? 상속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럼 상속은 앞으로 50년 있다가 받으면 됩니다. 50년 있다가. 그러니까 혼자 와가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하는 건 안 해줍니다.
이 사람 올 때 이 사람도 다 같이 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오케이? 네. 그럼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X다 X. 그러다 갔어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요 세 개 딱 외워둡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한을 지금, 다시 할게요. 요거는 제한인데, 이름이 잘못됐네요. 그죠?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 제일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단독 신청 제목만 줄 거세요. 소유권 모두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그럼 소유권 모르는 게 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OX다? 소유권 모르는 게 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OX다? 그럼 등기필증보를 제공한다. OX다?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단독이죠. 그럼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자가 없지? 그럼 등기필증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감은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 의무자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단독은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거 바로 노는 거 아니에요. 단독 신청에는 등기필증보 인감이 없다니까. 됐죠? 네. 그거 통과됐어요. 자, 그러면 한 달 넘길게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직권 소유권 불응이 나오거든.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세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원시취득이거든. 하나는 직권보존등기거든. 하나는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요거는 공부했지. 요게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자, 요거는 이제 얘가 다릅니다. 얘가 다릅니다. 자, 보세요. 갑이는, 지금 요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 요거는 아직 등기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해했죠? 네. 아직 등기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정리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갑은 있잖아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이 정합니다. 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라. 안 해버리니까 소유권 이전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을이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겁니다.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오케이? 네. 그럼 소송은 언제 걸었느냐? 1월 2일 날 걸었어요. 판결서는 언제 나왔느냐? 3월 2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다.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끝자.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요 기간 중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됩니다.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가처분. 그러면 가처분이 뭐냐 이러면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을은 법원에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하는 겁니다. 두 개. 한 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정합니다.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가서 가처분 등기를 하려 보니까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번에 가처분을 붙이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요 보존 등기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갑이 신청을 했다,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 직권. 그러면 갑에게 등기필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잠깐만 해보세요. 어렵게 해볼게요. 하나만, 제가 이거를 원래 가져올 때는 안 쓰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쓰고 가져왔어. 그래. 쓰고 가져와서. 그럼 이제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답은 이겁니다. 자,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고 접수가 있거든. 등기 원인이 있거든. 권리자 기타. 우리 등기는 표제부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
갑구 얼굴을 배우거든. 맞죠? 네. 그럼 갑구와 얼굴은 등기부의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양식이 같아라는 거는 요 글자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럼 요 5개는 외워 있어야 돼요. 5개는. 시작. 시작. 순위번호, 순위번호,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그러면 요칸 있죠, 요칸.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입니다. 을입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상속입니다. 병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등기 원인 on 2번부터 있습니다. 오케이? 네. 1번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1번은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답입니다. 소유권 보존이라는 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거라. 오케이? 네. 백지 상태에서 다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모든 등기들은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 보존만 원인이 없는 거라. 그럼 이걸 시험에 낸다, 안 낸다? 내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요 칸입니다. 그러면 이제 1위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은 요 칸이 빈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직권 보존 등기는 이 칸도 빈다, 이 말입니다. 왜 비느냐? 칠판을 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다시 합니다. 접수 일자와 신청 일자는 같아, 안 같아? 다시. 민원인이 서류를 내는 거는 신청이지. 등기관이 받아가는 거는 접수지. 그럼 신청하고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신청 일자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는 신청 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수 일자.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시작 신청 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작 접수 일자. 그럼 여기에 신청 일자를 쓴다. 오더와이더 오. 신청 일자를 쓰는데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자가 된다? 접수 일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오늘 등기 신청했잖아요. 그럼 오늘 받잖아요. 그럼 날짜는 같아, 안 같아? 그러면 신청인이 계급이 높다, 등기관이 계급이 높다? 등기관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계급이 높지. 여기 공무원이 얼마나 계급이 높아요?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쓸 때 신청일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접수라고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답은 너무 쉬운 겁니다. 이 보존 등기는 갑이 신청을 했어요? 등기관이 직권을 했어요? 직권. 그럼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럼 신청 일자가 없지. 그럼 접수 일자도 없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그냥 보존 등기는 요 칸은 있지. 직권 보존 등기는 요 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요거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월 1일 등기. 요게 등기 실행 일자예요. 그럼 이걸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래 합니다. 직권 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접수 일자를 기록하지 않고 등기 실행 일자를 기록한다. 오더와이더 오.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요약집이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요 책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닌데 가지고 제 스타일하고 조금 틀려. 그 나중에 요약집 넣으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그럼 직권 보존 등기 해결했죠? 네. 그럼 좋다. 직권 보존 등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한 개만 딱 가져갑시다. 직권 보존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직권 보존 등기는 원인 일자도 기록 안 하고 접수 일자도 기록하지 않고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갈로 열고 3번을 보세요. 규약, 공용 부분이라는 규약의 폐지에 나오죠. 그러면 첫째 줄에 갑니다. 집합 건물에서 규약에 따른 공용에 따라서의 등기가 이르느냐. 규약이 폐지된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줄 것입니다. 지체 없이 자르세요. 줄 것입니다. 소유권 보존의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쓰고 X.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보존 등기라고 쓰느냐,
이전 등기라고 쓰느냐, 그걸 갖고 답으로 만들어요. 요거는 31회 때 답입니다. 31회 때 답인데,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은 전유 부분이 있지. 맞죠? 네. 공용 부분이 있지. 맞죠? 그럼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거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인데 등기를 안 하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거든. 예를 들어라,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헬스장을 말하는 거예요. 독서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리사무소는 아실 테고, 요즘에 새 아파트는 전부 다 헬스장 딸려있다 안 딸려있다? 딸려있지. 독서실 딸려있죠. 그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요까지 이해됐죠? 네.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밖에 없다. 오더와이더 오. 맞아요? 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갑구가 없어요. 갑구가 없으면 얼굴은 자동으로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표제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원점으로 갑니다. 오늘날 아파트는 대다수가 관리동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다 있죠. 그러나 나 홀로 아파트에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냐 이 소리입니다. 쓸 수 시작 있다. 이거는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 나 홀로 아파트에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101호에 방이 3칸이라면 방 한 칸은 노인정, 방 한 칸은 분야의 사무실, 방 한 칸은 관리사무소 쓸 수 있다. 그거는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죠? 그럼 이 아파트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빨리 말하세요.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그럼 아파트 값이 안 올라요. 그럴 때 분여의 회장이 나서는 겁니다. 아파트 분여의 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다, 동급 아니다? 동급. 그러면 분여의 회장이 분여회를 소집하는 소집회가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니까 이 아파트 없어 보인다. 차라리 규약을 폐지하자는 말은 공용 부분으로 쓰지 않고 전유 부분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규약을 폐지하겠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정합니다. 101호를 공용 부분에서 전유 부분으로 바꾸고 저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고 매매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조그만하게 하나 짓기로 하자. 얼마든지 규약을 바꿀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옛날에는 공용 부분인데 규약을 폐지해서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산 사람이 있다, 있죠. 그 산 사람은 자기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벌어는 게 한다면. 왜? 옛날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니까 표제부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는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갑구, 을구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시작 보존. 그럼 출제 이유는 이것밖에 시험에 안 됩니다. 산 사람은 소유권 보존한다, 오더와이더 O, 소유권 이전한다, X. 이러면 딱 하면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인이거든. 자, 신청인인데, 자, 갈로 열고 1번에 토지 대장할 때 대장만 동그라미 치세요. 2번으로 갑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갈로 열고 2번입니다. 확정 판결만 줄 것이에요. 한 장을 넘길게요. 넘기면 3번입니다. 수용만 동그라미 치세요. 수용만. 4번에는 자, 죽었습니다. 특별자치로리사 실향문수 구청장. 줄 꺾고 다시 할게요. 자치구 전화하는데 확인이 아니 자기 손에 건물 나옵니까? 네. 그럼 밑에다가 이래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건물 뭐라고 한다? 토지. 건물 뭐다? 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여기다가 O, 여기다가 X 이러면 돼요. 여기다가 O, 여기다가 X. 그러면 1위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아, 이게 안 가져갔네요. 그죠? 여기 있었을 건데, 없었구나. 자, 그러면 제가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거든. 그럼 신청인은 자, 이렇게 됐어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래 나와요. 그래 나올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과,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토지 소유권 보존과 건물 소유권 보존은 틀리는데 위의 세 개는 동일해. 위의 세 개는 동일하다는 거는 요 세 개는 토지 보존 등기도 되고 건물 보존 등기도 돼. 그러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안 돼. 건물 소유권 보존은 돼. 그럼 요거를 딱 정리할 때 이렇게 딱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딱 나오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 요 지방자치단체면 되는데 요 특별자치도라도 지방자치단체죠. 그죠? 이러면 딱 외우면 돼요.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죄송합니다.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세 개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거든. 이거는 건물만 되고 토지는 안 되거든. 그럼 공부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오케이? 여기다 키를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있지. 지방직 공무원이 있지. 국세가 있으면 지방세가 있지. 됐죠? 네. 그럼 답입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거든.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느냐, 국가로부터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한다, 국가로부터 한다? 국가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따라서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오케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보존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 준공허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국가가 내줍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냅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시험해 보세요. 1이 가면 오더와이더 O, 1이 가면 뭐고? X, 1이 가면 뭐다? O, 1이 가면 뭐다? X.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4개를 다 안 써줍니다. 한 개만 딱 씁니다. 그럼 뭐라고 썼냐? 이렇게 딱 씁니다. 군수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건물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내는 거예요. 다 써주면 답이 바로 탁 떨어지잖아요. 맞다? 다 써주면 고맙다, 안 고맙다? 다 써주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써주면 한 개만 딱 써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 보면 일할 때 군수라는 말은 시골 사람은 군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도시 사람은 구청장은 머릿속에 익숙이 돼 있지, 시장은 머릿속에 익숙이 되지만 군수 이라면 있잖아요. 잘 몰라요. 오케이? 네. 여러분들은 군수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은 전부 다 컨츄리로 보입니다. 군수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해야 돼. 우리가 등기법에 이런 게 나오죠.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은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발급한다. 그럼 재보세요. 4개를 다 썼잖아요.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다 쓰잖아요. 그러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 중에 한 개만 탁 쓴다니까. 매매 목록은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발급한다. 이래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4개를 다 썼을 때와 1개를 썼을 때 구별까지 하려면은 그게 이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지. 됐죠? 네. 요거 설명 안으로 들어갈게요. 앞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254페이지를 가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 옆으로 갑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위에다가 갑.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르세요. 그러므로 대장상,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을이라고 써요.
자, 직접 자기 명의로 보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없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자르세요. 위에다가 갑. 명의로 소유권 보도등기를 한 다음 자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찾았습니까? 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위에다가 을이라고 써요. 다만 미등기 토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 명의로 그걸 줄 것이에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다섯째 줄에 보세요. 다섯째. 그러나 유정의 목적 부동산의 미등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라도 특정 유정 줄 것이에요. 받은 자는 소유권 보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유언집행자가 죽었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한 다음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 저 칠판을 보세요. 괜찮아요. 자, 여기라 보세요. 자, 하나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어요. 대장이 있어요. 자, 여기로 오세요. 등기부가 있어요. 대장이 있어요. 등기부가 있어요. 대장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1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간다. 구청으로 먼저 간다.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지. 그럼 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하네요. 했죠. 그러면 갑은 대장을 만들었죠. 그럼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습니다. 받아가 등기소로 가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문자로 해볼게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응용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이래 놓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장을 떼가야 된다. 안 떼가야 된다? 떼가.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래 되잖아요. 맞지? 자, 이리 오세요. 자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와 할 수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의 문제는 별개거든. 그럼 우리는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모두 생략 등기를 배웠어요. 모두 생략 등기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배우거든.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글이 틀립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어서 대장은 만들었어요.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니까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도등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요리 갑니다.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없는데 해버리는 게라. 해버렸다면 유효 무효로 물으면 시작. 유효.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제 말 다시 해볼게요. 할 수 있다 없다와 할 수 없는데 해버렸을 때 이거 말을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할 수 없으면 없어야지. 할 수 없는데 해버렸다면 이러면 말에 어폐가 있다 없다? 있지. 그걸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한 번만 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아는 예입니다. 보세요. 시집 안 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시작. 안 된다. 근데 애를 낳아 버렸어. 오케이? 그럼 친정엄마가 뭐시면 잡아오라고 하지. 잡아와서 몇심에 왔어?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묻고 그 유효잖아요. 유효.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등기는 과정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맞으면 됩니다. 결과만. 오케이? 결과만. 그럼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제가 신도림역에서 평택역까지 오거든. 올 때 전철을 타고 옵니다. 오케이? 표를 끊었다.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이다. 맞아? 그러면 표를 안 끊고 탈 수 있다. 없지?
표를 안 끊고 타면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러면 표를 안 끊고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표 안 끊고 탄 거예요. 안 타요. 그래가 평택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 그럼 이거는 완전 범죄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붙들린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표 안 끊고 탔죠? 그럼 저를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냅니까? 온 거는 온 겁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난 거죠. 표를 안 끊고 탔으니까 신도림역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온 거는 온 거예요? 온 거는 온 거라는 말은 이왕 온 거는 유효로 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왕 등기를,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세금만 부과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렇게 하면은 이 사람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세금을 3번 거둡니다. 요렇게 하면 세금을 1번밖에 못 거두지. 그러니까 요래 하면은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등기를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요 등기에 60일 이내에 의무를 둡니다. 됐죠? 네. 그런데 안 하고 요렇게 해버렸어요. 해버리다면 답입니다.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을.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을. 이래도 을이에요. 이래도 을이에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거는 유예를 해주겠다. 세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맞다, 맞다, 맞아. 자, 이제 시험 문제 됩니다. 시험 문제.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인께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그럼 다시 할게요. 정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인께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됐죠? 자, 두 번째.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로 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해했어요? 네. 잘해야 됩니다.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로 물으면 시작. 유효. 그러면 원래는 요래 하고 해야 돼. 요래 해야 되는데 요걸 안 했죠. 그럼 누구의 보존 등기가 생략됐다? 가. 요걸 우리가 무슨 생략이란다? 시작. 모두 생략 등기. 모두라는 말은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해야지. 해야 할 때 모두 발언한다.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처음으로 발표하는 사람이 모두 발언이잖아요. 오케이. 네. 자, 요거 이제 해결했죠? 자,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여기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그럼 이제 이제는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국가니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요. 됐죠? 그러면 아까 요 식으로 한다면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지. 맞죠? 네. 그런데 이래 보존 등기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자, 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하면 X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그림에서 세금을 내야 될 자는 갑하고 을이지. 맞아. 이 그림에서 세금을 내야 될 자는 누구? 을이지. 을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래도 을이고 이래도 을이고 혼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해했어요? 네. 자, 이거 시험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유정이라는 게 있거든. 유정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그 유정은 두 개로 또 나누어요. 여기에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으로 나누어요. 그럼 항상 공부를 할 때 두 개로 나눴다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나누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같으면 나눌 필요가 없지. 그럼 답부터 먼저 내놓고 공부할게요. 뜻을 먼저 볼게요. 뜻을. 특정 유정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다시 할게요. 유정은 유언을 통한 정려. 유언을 통한 정려.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오케이? 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할 때
특정한다는 말은 연장을 작성할 때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 이렇게 탁탁탁 집어주는 거는 시작 특정 여자. 그럼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주겠다. 이거는 시작 포괄 유저. 자, 여기까지 옵니다.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에게, 2분의 1은 병에게 준다고 연장 작성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포괄이냐 특정이냐입니다. 시작 포괄. 여기를 키를 잡았어요. 전 재산은 포괄. 전 재산의 2분의 1도 포괄.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합니다. 이는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하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답은 이거예요.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할 때. 자, 보세요. 자, 이럽니다. 등기된 부동산이 있고 미등기가 있거든. 자,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거든.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거든. 답입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상속 등기 안 거칩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미등기는 특정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요. 포괄 유정은 안 거치고 가요. 오케이? 네, 그럼 위에 거를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이리 오세요. 정답.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갑을 유정자, 을을 수정자, 병을 나중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나중에.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자, 보세요.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네, 그럼 한번 더 할게요. 지금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지금 등기돼 있네. 지금 요거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돼 있는 거를 배웁니다.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네,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아버지가 연장을 작성해가 을에게 다 주겠다고 연장 작성했어. 아들 삐졌다, 안 삐졌다? 삐졌잖아요, 아들.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밥 드실라나 안 드실라나 삐져 있다, 안 삐져 있다? 삐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187조입니다. 답할게요. 187조 적용 안 합니다. 187조를 적용한다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왔지. 등기해야 넘어간다, 안 해도 넘어간다? 안 해? 그러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187조를 적용한다면 일이 왔다가 일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요 자식 지금 삐져 있다, 안 삐져 있다? 막말로 말하면 이 등기에 협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지하 받아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일이 왔다, 일이 안 갑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이해했어요? 네.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결론을 지어 볼게요. 상속 등기 하고 넘어갔죠? 오케이? 자, 소유자 누굽니까? 을. 안 하고 넘어갔죠? 소유자 누굽니까? 을. 이래도 을이잖아요. 그럼 이래 하면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그러니까 아예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 답이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를 배우지. 미등기를 배우지. 미등기가 보존등기가 나오잖아요. 맞다. 그럼 우리는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재미있죠? 재미있어요, 없어요? 오늘 공부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보겠어요. 일단 출발을 먼저 다시 할게요. 특정 유정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야 된다. 포괄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이거부터 먼저 나와 있어요.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합니다. 포괄 유정은 안 해도 물건이 변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정답입니다. 아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대장은 만들었어.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미등기다, 미등기 아니다, 비등기. 이걸 아버지가 대장만 만들고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언장. 해가 정합니다.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특정이죠. 그러면 정합니다. 갑 사망했어요. 사망했어요.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요거는 특정 유정이다, 포괄 유정이다, 특정. 특정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죽었던 것만으로 해서 수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특정 유정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죽었죠? 그럼 을이 소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는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제는 포괄 유정입니다. 자, 갑이 대장은 만들고 등기문 안 만들었어요. 유언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갑 사망했죠?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 포괄 유정은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유정자가 사망만 따가면 포괄 수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포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요 사람이 유정자, 요 사람이 무슨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이 사람이 갑이 을에게 주겠다면 유정자, 수정자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갑이 전 재산을 주겠다면 이 사람은 시작 포괄 유정자, 시작 포괄 수정자.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요 사람 사망만 따가면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을의 명의로 모르는 게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니까 186조지. 포괄 유정은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하니까 187조지. 맞아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상속이 나오죠. 186이다, 7이다, 7. 그럼 요것만 딱 맞추면 좋다. 조탕 사드릴게요.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정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다. 오덱스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역으로 할게요. 민법에 187조입니다.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나와야 안 나요? 나와. 맞죠? 그러면 상소, 공용징수, 판결, 요때 판결이 형성 판결이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시작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지문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뜨면 과정은 볼 필요 있다, 없다? 그 글자는 전부 다 오잖아요. 맞다, 맞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기준을 뭘로 잡느냐 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서가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다니까. 그거는 민법적 측면이에요. 우리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등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 그 자체만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 글자만 딱 보면 됩니다. 있다 이러면 O, 없다 하면 뭐다? X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포괄 유정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포괄 유정이 뜨면 끝 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지금 두 개를 해야 되거든.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할 수 시작 있다. 됐죠? 그럼 이제 자 키를 잘합니다. 수인의 포괄 수정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포괄 수정을 거의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덱스다. 괜찮아. 이래 보세요. 다시 할게요. 전 재산은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전 재산의 2분의 1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유정자가 사망했다면 포괄 수정자는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그 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지분을 말했거든. 지분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럼 아까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O 덱스다 X. 그럼 지분만의 이전 등기는 뭐다? O. 지분의 용익권은 O 덱스다 X. 그럼 지분의 저당권은 뭐다? O. 맞아요? 네. 그럼 아까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 덱스다 X.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거든. 그러면 지분만의 본등기는 할 수 시작. 괜찮아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게 뭘 말했냐면, 지분이 안 되는 거는 이 세 개만 안 된다니까. 아까 그런 말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좀 전에 정답입니다. 포괄 유정 있죠? 그러면 지분만의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지분의 가압류입니다. 가압류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지분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지분에 안 되는 거는 요 세 개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건 좋다. 제 잘못입니다. 그냥 요래 할게요. 요 세 개는 이해했다, 안 했다? 됐죠? 그럼 지분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라. 나머지는. 오케이? 네. 통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확정 판결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판결의 종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밑으로 가습니다.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억으로 갑니다. 당해 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지 소유임을 열어 죽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 기억입니다. 기억.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니은입니다. 니은. 첫째 줄에 공유물 분할 판결 줄 것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나오거든. 3번에 니은 뒷것을 묶었어요. 니은 뒷것 묶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칠판을 보세요. 필기를 요렇게 하겠어요. 자, 요렇게 옵니다. 필기를 요렇게 할게요. 요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배웠거든. 요거 이제 지금 판결이 나와 있고, 수용이 나와 있고, 특별자치도의사, 실황군수, 구청장이거든. 지금 이제 요거를 배워요. 요거를 배우는데, 요렇게 올게요. 요렇게 올게요. 판결서이라면은 세 개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입니다. 확인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이에요. 자, 요 세 개를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민법 있죠? 민법 시간에 제 손을 잡고 보세요. 판결의 종류가 나오거든. 민법 시간에 판결의 종류는 몇 개? 3개. 그게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지. 맞아요? 네. 요거는 판결의 종류. 그럼 우리 공시법 시간에 판결은 몇 번이 등장하느냐? 여기도 3번이 등장해요. 3번이. 그러면 처음에 어디서 등장하느냐? 187, 이거는 민법 187조입니다. 그럼 등기법 23조예요. 등기법 65조예요. 그러면 민법 제187조에는 이렇게 써놨거든. 상속 공용지수 판결. 그때 판결이 형성 판결이잖아요. 맞아요? 네. 요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잖아요. 맞다. 그러면 요거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너 언제가 등기 줘라. 언제 등기 받아 가라.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고? 이행. 요거 이해했다 못 했다? 이리 오세요. 자,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예요. 이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등기 권리자입니다. 이때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지. 그럼 어디 소송을 걸지. 그럼 우리 소송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요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송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판결이 이행이라는 말은 이행은 해라 이 말이거든. 너 언제까지 등기 넘겨줘라. 언제까지 등기 받아가라. 요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이행이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행 판결, 다시 성소한 등기보다 성소한 등기가 이행 판결이다. 이게 판결이 이행 판결이다.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87이니까 등기를 시작 안 해도 되지. 이거는 등기를 뭐다? 해야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요 65조가 소유권 보존등기다 이 말.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에서는 집어넣어 보세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종류를 불문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고 해준다. 아무거나 들고 와도.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형사, 이해, 확인.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를 딱 조심.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그럼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오덱스다. 제가 아까 그랬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딱 나오면 토지는 시작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오더와이더 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토지 건물이 딱 나오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이리 오세요.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거든. 갑이라는 사람이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보존을 개로 왔어. 을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보존을 개로 왔어. 즉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보존을 개로 온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럼 등기를 못하지. 그럴 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 맞아요? 네.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토지의 첫 출발은 누구로부터 한다고 그랬다? 국가.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내가 소유자임을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건축허가가 나와야지. 준공허가가 나와야지.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이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답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래만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 가면 먹고 O, 이리 가면 먹고 X. 그럼 여기서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아. 답이 같아 이 말입니다. 아래 위가.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때 요게 월등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볼게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오덱스다 X.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오덱스다 O. 자, 요거 맞춰야 이제 학교입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오덱스다 O지. 왜 O 내려 할 때 칠판을 보세요. 괜찮아 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확정된 걸 갖고 가야 돼요? 불확정된 걸 갖고 가야 돼요? 확정된 걸 갖고 가야 돼요. 그 말은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은 형성 판결을 가져오든 이행 판결을 가져오든 확인 판결을 가져오든 확정된 것만 가져오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종류를 불문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쓸 때는
근거 없이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으로 놓은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 20년 전으로 치면 정말 쉬워진 겁니다. 옛날에 20년 전에는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40분이었어요. 40분. 지금은 몇 분? 50분. 옛날에는 지문이 3줄, 4줄, 5줄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1번 딱 읽었죠? 1번은 한 번 더 읽어버리면 제 시간에 못 푸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버리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지문이 있잖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맞다. 이게 15회 때 한 번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 15회 때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0.3%인가, 잘 1%안 돼요. 0.4, 합격생의 0.3%예요. 1%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의도에서 난리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의사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친 게 50분으로 고치고 지문이 너무 긴 거를 줄여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 쉬워진 겁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공인중, 우리나라에는 4대 고시가 있답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중개사고시. 이렇게 4대가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거든.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복덕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15일을 건너면서 있잖아요. 주변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다는, 와, 저 사람 대단한 거 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플랜카드 붙여줘야 돼요. 여기 아가씨 반대서 하는데 그만큼 자랑스러운 자격증이라니까. 맞다, 안 맞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20살, 25살이잖아요. 맞죠? 네. 걔들은 젊었을 때 머리가 생생생생 돌아가는 애들이잖아요. 우리는 볼펜 난 지가 짧게는 10년, 20년, 30년이거든. 오케이? 네. 막말로 말하면 학창시절에는 전부 다 한 가닥씩 했다, 안 했다? 했지.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엄청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공시법 공부 딱 해보니까, 와,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쁘나.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키를 잘 잡아야 돼요. 키를. 오케이? 네, 이거는 제가 한만 내볼게요. 좀 전에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모르는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오더와이더 오. 이때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오더와이더 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걸 구별하려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했다, 했다. 그럼 이제 요겁니다. 이거는 답으로 한번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키는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이거든. 그 말은 이미 보존 등기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럼 그거 가지고도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머리에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는데. 칠판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보존 등기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보면 갑이 보존 등기 안 하고 있으니까 서류를 을이 위조해가 을이 보존 등기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 얼마 있다가 보존 등기로 갔는데 이미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말소시키라고 해야 해요? 해. 근데 을이 말소시켜 준다 안 준다? 말로서 해서 들을 놈이면 사기 쳤다 안 쳤다? 안. 말소를 안 시켜주니까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나다 을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모르는 길을 말소시켜달라고 갑이 소송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소를 명한 판결이니까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한다? 갑. 그러면 갑은 이거 지우고 자기 명의로 모르는 길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출제인이 물을 때 소유권 모르는 게 말소로 명한 판결서가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소유권 모르는 게 말소로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모르는 게 할 수 있다 없다 OX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된다니까. 됐죠? 네. 자, 책으로 갈게요. 갈로 19 3번으로 갑니다. 256페이지를 볼게요. 256페이지 갈로 19 3번에 수용 있죠? 옆에다가 187이라고 적으세요. 187. 수용은 186입니까? 7입니까? 여러분들 상속 공용징수 판결 나오죠? 그 공용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용이잖아요.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공용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용이라니까 수용. 그러면 186이다 7이다 7.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그 글자는 전부 다 있다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요거는 아까 했죠 그죠? 특별자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7페이지를 갈게요. 자, 요거는 1번은 여러분들 신청정보입니다. 신청정보.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위에 셋째 줄을 봐. 셋째 줄에. 자, 적었습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이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 갈로 19 3번에 1번에 색깔을 줄 거예요. 색깔을.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찾았습니까? 네. 그럼 요리로 오세요. 이거는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 제가 그랬죠. 이 등기 원인은 자, 요리 오세요. 이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습니다. 오케이? 네. 1번은 요 칸이 빕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소유권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거든. 처음에 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글자를 두 개로 만들어내는데 답은 똑같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등기부지. 맞죠? 네. 이거는 신청서지. 답이죠? 그럼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를 작성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럼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신청서에 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러면 요게 갈로 19 3번이다, 이 말입니다. 집안을 잠가봅니다. 요게 3번이라는 거는 소유권 모르는 길은 등기 기록에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는다? 안 하죠? 안 하니까 신청서에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요거는 1번이지, 1번. 갈로 19 1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러면 결론은 등기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러니까 신청서에도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자, 잘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진도를 저 뒤에까지 가야 되는데, 진도가 너무 늦어버렸네요. 그죠? 교과서 264페이지를 가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위에 가면은 소유권 이전이 나오거든. 요거 하나만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자, 소유권 이전인데, 갈로 열고 2번을 잠깐 보세요. 2번에 보면은, 소유권의 일부 이전 찾았습니까? 네. 소유권의 일부까지만 줄 것이에요. 그래가 지분이라고 썼어요. 지분.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자, 요렇게 쓰거든. 요 글자의 차이입니다.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지. 그럼 부동산 전부를 매매한다는 말이지. 요거는 소유권의 일부죠. 요게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참고학습 공동소유가 나오거든. 이거는 아까 제가 할 때 제 손을 잠깐 봅니다. 5개입니다. 5개. 자, 1번입니다. 1번. 1번에 가등기, 2번에 저당권, 3번에 신탁등기, 4번에 소유권 모르는기, 5번에 공동소유. 이 5개는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해마다인데 5개 중에 하나 빠진 거는 그 32회 때는 보존등기가 빠졌어.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 나와요. 계속. 됐죠? 네. 그러니까 뭐가 시험에 온다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는 나중에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요거를 가지고 정리를 잘 해놨거든. 그럼 이제 칠판을 봅니다. 공동소유 이래 나오면은, 자, 민법의 공동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는 등장 자체를 안 해요. 그럼 등기법에 등장하는 거는 공유냐 합유냐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답입니다. 공유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거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제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서 기록이 돼 있죠? 맞죠? 그럼 매매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 라인은 전부 다 O다, 이 말이에요. 지분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지분을 이전할 수마다 있다.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마다 있다. 지분에 상속 들어올 수마다 있다. 지분에 저당권도 돼야 안 돼요? 돼. 지분에 저당권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근데 요거를 보세요. 요거는 기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그럼 전부 다 X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요거거든. 이거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끝나. 그럼 요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합유자가 5명이다. 합유자가 5명이다. 근데 한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4명이 됐지. 맞아요? 지분이 변했지. 맞아요? 그럼 합유자가 몇 명이다? 5명. 5명. 7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러면 늘어나든 줄어들든 답은 똑같으니까. 늘어나든 답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전 등기하느냐, 변경 등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작. 변경. 그럼 요거를 합유자가 3명 중 1명이 사망하였다면 갑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디다? X. 갑을 명의로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요거는 이거를 이제 할 때,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공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유물은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소유죠. 그러면 공유자 전원이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공동소유니까 공유자 뭐로 간다? 전원. 오케이? 그럼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거다. 작년도는 여기서 이제 지문을 썼는데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공동. 그럼 지금부터 답만 딱 외우세요. 공유물이라는 표현이 딱 뜨면 단독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공동. 그러면 공유물이 넣으면 지분이 있겠죠. 답입니다.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늘어나는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 그럼 늘어나는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줄어드는 사람이 의무자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묻지 않아. 그냥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을 하냐 공동을 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시작. 공동. 그럼 여기서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였다면 대답니다. 단독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어디서? 제 말은 공유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과정은 볼 필요 없이 전부 다 시작, 공동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오늘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